잠시 후 프랑스 파리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할 도시를 뽑는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가 열립니다. 역대 엑스포 개최지 경쟁 가운데 가장 치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부산이냐, 리야드냐, 로마냐 오늘 총회 투표에서 판가름 날 전망인데요. 투표를 앞두고 엑스포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 5시 BI 총회가 개막합니다. 이 자리에서 유치 경제국 간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회원국의 개최지 투표가 이어질 예정인데 투표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약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나올 전망입니다. 먼저 이 투표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투표는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인 182개국이 비밀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 직전에 5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나라당 20분씩, 도시당 20분씩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확보가 되면 유치지로 확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 2위 간의 결선 투표를 통해서 2차 투표를 거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 지금 경쟁국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우디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먼저 이제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이번 유치전에 7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걸로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좀 물량 공세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사우디 비전 2030 계획의 핵심으로 이번 엑스포 개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석유 중심으로 경제 체제가 구축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원유는 탄소 중립이 되면 소용이 없어지니까 이 석유 중심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서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계획인데요. 이거를 추진하면서 여성의 축구 경기장 출입, 운전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고요. 이번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이러한 사우디의 변화를 대외적으로 내보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프랑스 등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적인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 기회를 줄 테니까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엑스포를 통해서 좀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후보지가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앞서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가 아무래도 이탈리아와 프랑스 파리가 가깝다 보니까 이번 BI 총회에서 참석을 해서 좀 막판 유치전에 뛰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회에 이 멜로니 총리가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어떤 메시지라고 보시는지요? 유치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총리 대신에요. 지금 현재 파견하기로 한 사람은 마리아 트라포디 외무부 차관이 대표로 파리에서 열리는 BI 총회에 파견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부총리나 장관도 있는데 차관급을 대표로 보내는 것 때문으로 봤을 때 투표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는 의미고요. 예. 그다음에 로마가 속한 라치오주의 주지사도 역시 불참을 하고 부지사가 대신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로마가 리야드에 이어서 2위로 결선 투표에 올라갈 거라고 자신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판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이 오히려 로마를 제치고 결선 투표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불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정부 전략이 2차 투표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서 선두주자인 사우디를 꺾는 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이제 전략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탈리아 로마로 갈 이제 표가 우리나라 쪽에 조금 더 많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미국, 브라질, 슬로베니아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상당수 그리고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해 왔는데요. 예. 만약에 로마가 결선 투표 진출 실패하면 그 표들을 우리나라가 좀 노려서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를 역전하고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엑스포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도 예전에 그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유치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이 월드 엑스포, 이 국제 엑스포가 앞선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와는 좀 체급이 다르다, 좀 다른 엑스포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였고요.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등록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엑스포는 모두 5년 주기로 열리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규모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간 같은 경우만 봐도요. 등록 엑스포는 최대 6개월. 그렇지만 인정 엑스포는 이 절반인 최대 3개월 동안만 그 엑스포 행사를 하고요. 예. 전시 면적도 인정 엑스포는 25만 제곱미터로 제한이 있는데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관인데요. 인정 엑스포 같은 경우는 개최국이 건설해서 참가국에게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전시관을 운영을 하는데 예. 반면에 이번에 부산 엑스포 같은 등록 엑스포는 참가국의 건설 철거 비용을 다 부담을 합니다.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도 인정 엑스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광범위한 주제로 다룰 수가 있어서 규모와 볼거리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쉽게 말해서 스포츠 행사로 좀 비유를 하자면 대전이나 여수 엑스포, 이 인정 엑스포가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안 게임이라면 이번 부산 엑스포, 등록 엑스포는 올림픽 같이 좀 체급이 큰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자, 이 세계 박람회가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앞서 지금까지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한 국가가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6개국이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에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좀 국가 브랜드 가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경제 효과가 한일 월드컵의 4배에 달한다라는 지금 추산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국책연구원들의 추정에 따르면요. 이번 엑스포 유치 시의 총 사업비는 4조 9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엑스포가 열리게 되면요. 예.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인구하고 맞먹는 규모죠. 5,050만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의 경제 효과는 지금 사업비의 12배가 넘어가는 61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이 중에서 생산 유발 효과 43조 원, 그다음에 부가가치 창출 효과 18조 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고용도 무려 50만 명이나 창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경제 효과의 2배가 넘어가고 한일 월드컵의 경제 효과의 4배에 달하는데요. 이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과 상품을 전 세계에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 또 개최국으로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부산이 2030 월드 엑스포를 유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 개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2025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오사카 엑스포가 열리는데 이 오사카 엑스포를 좀 감안을 했을 때 좀 개최 비용이 약 3조에서 4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엑스포 트렌드라고 할까요? 운영하는 방식이 수입과 지출을 웬만하면 좀 일치시켜서 이익적인 부분보다는 좀 경제적 파급 효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 엑스포 개최국들의 트렌드인데요. 예.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엑스포 수입의 상당 부분은 결국은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금이기 때문인데요. 예. 엑스포 행사 재정에서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최근의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사카 엑스포 같은 경우는요. 약 2조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을 했는데요. 이 비용은 대부분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 등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티켓 판매 수익 자체는 약 6,500억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예. 네, 밀라노 엑스포 같은 경우도 3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요. 이것을 대부분 이제 정부 지원금 등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만 놓고 봤을 때는요, 약 420억 원의 흑자를 얻긴 했는데 예. 이것은 3조 원에 달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엑스포 개최 자체로 흑자를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예.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뭐 관광업이나 다른 기업의 이미지 제고 이런 걸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파급 효과만 지금 추산되는 게 61조 원, 예. 그리고
개최 비용은 3조에서 4조 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뭐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였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누리는 이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그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참가국들이 이번 엑스포 같은 경우는 자국 비용으로 전시관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부산에 건설을 해야 되니까 한국의 규정과 법에 맞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짓는 것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건설업체, 설계, 디자인, 물류업계 등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에 따르면 이 업체들이 얻는 그 경제 효과만 5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유무용의 소득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에서 개최를 하니까 한국이 미래 산업 기술 주도국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해서 한류 열풍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고 기업들도 다른 나라의 그 발전된 기술을 보고 자신의 발전된 기술과 상품을 그 5,050만 명이나 달하는 방문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마케팅 효과도 얻을 수 있어서 이런 것이 우리 기업들이 누리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이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엑스포를 개최했던 도시들 중에서도 상하이, 그리고 밀라노, 두바이 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좀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도시 위상이 좀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받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거기에 더해서 무형의 관광 수요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그렇습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2010년 엑스포를 열어가지고요. 110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하면서 국제적인 금융 무역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이때 그 경제 효과가 중국의 국내 총생산을 약 2% 상승시켰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밀라노 역시 63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얻었고 1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제치고 이탈리아 최고의 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심지어 2021년 두바이 같은 경우도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8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도 이번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부산을 수도권에 이은 한국 경제의 제2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그 원대한 포부가 있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부산, 울산, 경주 등을 아우러서 새로운 경제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 다른 도시와 못지않게 큰 그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부산의 미래 발전을 뭐 한 5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너무 부산에 유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런 국제 이제 이벤트를 치르게 되면 항상 좀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 사후 관리, 사후 활용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달리 이제 행사가 종료 후에 주요 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장점으로 꼽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요, 엑스포 부지를 이미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를 사용하기 수 있는 그 도심에 위치한 지역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포가 종료된 다음에도요. 그 각국의 전시장이 그 자국 비용으로 전시한 그 자국 비용으로 철거가 된 다음에요. 그 철거된 자재는 친환경 재활용 자재로 재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현재 잘 구축된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호텔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시설들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좀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